이렇게 상담을 받길 원해. 나는 X 같은 교육 정책에 휘말려 당장 11월에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고3 학생이야. 뭐 늦게까지 고스 들어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건 뻥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에게 많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할아버지, 장손이라고 날 그렇게 끔찍이 여기시는 할아버지께서 위암이라는 진단명이 나오셨어.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약주를 많이 좋아하셨고 그래서인지 암으로 인한 고통이 약주로 인해서 진통제 역할을 해서 그런지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으셨어. 근데 속이 항상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고는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것도 중기라고, 게다가 간경화까지 있으시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당신의 병을 모르시고 그냥 위염 정도로만 알고 계셔. 수술을 한다면은 간경화 때문에 30% 가망성이 있다고 그러더라.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거나 30% 가능성의 모든 걸 걸어볼 수는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운명의 날짜를 받아놓은 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한 방 맞을 확률이 30%라는 건데 하늘은 왜 이리 무심한지. 그래서 지금 가족 모두가 슬픔의 고민에 빠져 있어. 일단 어떻게든 방법을 정하자면 할아버지께 사실을 알려야 하겠지. 근데 만약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리면 절망감, 좌절감에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게 자식들한테 그저 죄스럽다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시리에 빠져 남은 여생을 편치 못하게 보내실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 30%의 희망을 버리게 되는 셈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오락이라도 지푸락이라도 잡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냥 마왕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다로 끝나는 거는 또 뭐예요? 어쨌거나 그 애틋한 헬프의 마음은 정말 띵 하고 전달이 되어서 오는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살고 뭐 이러는 데서 생기는 고민들, 사람 사는 모습은 참 비슷한 것인지,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랑 지금 똑같은 문제로 저희 가족들하고 한 일주일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에 뭐 친가 쪽, 외가 쪽, 처가 쪽, 뭐 어느 쪽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르신, 노인분이 한 분 계신데 비슷한 진단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분한테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결론이 뭐다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래야 한다라는 것도 그저 그냥 처한 상황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모여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일 뿐, 또 이 당사자께서 평소에 성격이 어떠셨으며 또한 몸 상태는 지금 어떠시며 또 이 정신 컨디션 상태는 또 어떠시냐. 나이 드시면은 몸이 아프고 이러면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행동이 다르게 표현이 나오실 때도 있고 그런 거라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돌이네 집에서는 이게 옳았다고 해도 갑순이네 집에서는 이게 반드시 옳은 결정이냐. 이게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당사자 본인의 권리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또 제가 세상 기껏 살아봐야 뭐 집안 어르신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제가 산 날짜가 훨씬 적은데, 이런 경우에는 무슨 뭐 의학이고 철학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살아온 날들 하루라도 더 기신 분들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걱정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글 보낸 분하고 똑같은 얘기. 나이 연로하신데 그 얘기 해가지고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고 겁 덜컥 드셔버리면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날들 모습도 그렇게 안 예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살고 죽는 얘기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 연애도 아니고 더 가벼운 의미로서의 연애질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 연애 잘 못하는 찌질이들 같이 모여서 구박도 하고 창피도 주고 막 별의별 놈의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도 들어보고, 그런 한편으로는 삶과 죽음 그 경계선 사이의 이야기들, 사는 거 죽는 거 인간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그 티벳 사자에서 뭐 이런 데에서는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서 올바른 형태, 그릇된 형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좀 얻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뭐 책이나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 이야기들 가운데서 산다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람이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뭐 토론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누구한테 알리려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 이걸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죽는 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죽는 사람이 99.9%고 한 0.1%만 계속 살더라도 사는 데 대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100% 죽어요. 그러면 잘 죽는다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기 때는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그냥 뭐 너무너무 오래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 씩 웃으시면서 예 그건 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릴 땐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른들 보고 오래 사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욕이야. 가실 때 되었을 때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그게 인간한테는 더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앞으로도 뭐 50년 더 사셔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보다 50년 더 사시면 그 말년에 뭡니까 그 노환이라는 거, 특별히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픈 건 아닌데 90세 이상 사시니까 신체 전 기능이 천천히 계속 저하되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굉장히 장수하셨던 저희 외할아버지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가끔 그러셨거든요. 정신만은 가실 때까지 굉장히 맑으셨는데 아 이제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고 몸이.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라고 하지만 일견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뵐 때는 정말로 고통 없이 좀 편하게 가셔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자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면 급서하면 안 된다는 거. 비명 횡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명 횡사,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단어의 모양새 자체가, 글자 자체가 이게 되게 끔찍하잖아요. 비명 횡사. 이게 참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평소에 유서 써놓고 대비하고 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위에다가 뒷정리를 못하고 간 거예요. 갑자기 쿡 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말, 이 세상 와서 남길 한마디, 꼭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이런 거 못 해놓고 가니까 참 남은 사람들 마음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객지에서 죽는 거 안 좋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 코끼리도 자기 죽고 나면 자기 무덤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아, 죽을 때 되면. 사람도 죽을 때 가까우면 꼭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먼데 낯선 데 나가서 죽는 거 안 좋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곁에 두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좀 쓸쓸한 죽음 맞이하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먼 나라 남의 땅 가서 낯선 사람들,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비명 행사했다라는 게 참 마음 아픈 죽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오래 가는 죽음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러니 우리가 참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잠들듯이 가셨습니다. 어젯밤에 고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위에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괜찮은 경우의 죽음. 죽음이라는 건 이제 무조건 시저, 시저, 시저. 뭐, 우리 엄마, 아빠, 뭐, 내 주위에 다 시저, 시저. 아무도 죽지 마. 뭐, 이러다가, 나이 먹고 나면은, 아,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고 화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릴 때는 그렇게 비기가 싫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서 술 먹고, 화토치고 막 이런 모습들. 정말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웃음까지 먹으면서, 얘들아, 호상이란다, 호상. 호상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 받을 거 다 누리시고, 못지않게 사시고, 해서 가실 때도 자손들한테 너무 마음 아픈지 않은 모습으로 가셔서 자손들이 잘 가셨네요. 하고 같이 기뻐해드리는 게 호상이다. 뭐 그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분에게 이런 진단이 나와서 뭐 의사가 하느님은 아니니까 모르긴 모릅니다만 이 정도 시간이 남으셨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나머지 지금 시간을 어떻게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그래서 아니 3개월 남았으면 3개월, 1년 남았으면 1년, 2년 남았으면 2년. 아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또 회복을 하시고 더 생명이 연장이 되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지만 대비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낭망하시지도 않을까. 절망해서 갑자기 그때까지는 이렇게 훌렁훌렁 버티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모를 때는 허허 웃고 버티다가 헉 내가 무슨 병에 뭐 몇 기?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맘 약해지셔가지고 시름시름하다 한 방에 가신다. 이런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아니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라는 법은 없겠죠. 그런데 그거는 또 아무리 친자식이든 무슨 혈족이든 간에 본인 개인이 감당해야 될 개인의 싸움 부분은 또 싸움 부분이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싸우고 결연하게 뭐 죽음을 맞이하시든 투병을 하든 수술을 하시든 극복하고 해야 되는 그 본인의 온전한 싸움의 몫이라는 거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떻게 천형같이 우리 인간한테 따라오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서 낭망을 하시면 어떻게 같이 이겨나가 보자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같이 안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때부터 그 고통 같이 나눠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감당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저희 집안도 좀 아기가 갈려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남아있는 시간과 병명과 이런 거 얘기들을 듣고 힘겨운 비틀거리는 걸음을 걸으시던 주저앉으시던 아니면 의유로 정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손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던 그 다음 일은 또 같이 함께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할 일이고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아직도 결론은 안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모르죠. 같이 함께 집안분들하고 상의해 보시는데 지금 고3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면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은 왜 이리 무심한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장손 손자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될 때까지 이제 뭐 거의 다 어른 되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16이면은 뭐 천하를 논했는데 손자 고3 될 때까지 생존하셔서 지금까지 약주 좋아하시면서 뭐 이러면서 자식들 보면서 사셨다면 물론 더 사셔서 손자 장가 가고 증손까지도 보고 가시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상은 가시는 그 마지막 길, 배운 길까지 자손들이 함께 옆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외로운 죽음 맞이하지 않으시도록 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밟히는 그 모습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내 마음에 또 어떻게 남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사시는 거지. 뭐 물리적인 생명을 모습 막 고통스러워가면서 자손들한테 참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라는 모습 보여가면서 사시는 것이 또 그걸 권유하는 것이 또 그것만이 효도는 아니니까 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미묘하죠. 우리 인간이 뭐 지금 개떡 철학 같아. 이거 너무 무거운 얘기겠지만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딱 정해져 있는 일인데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라는 선택은 다 각자의 개인의 선택, 다 각자의 개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신은 참 미묘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뻔한 것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자, 오늘 좀 무거운 고민 얘기로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시작해봤습니다만은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과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계신 세상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린 노래는 오산나의 There Will Be Time입니다.